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차원 데이터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그 예제 오랩 시스템을 개발해 봤기 때문에 그런 예제 시스템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든지 스타 스키마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대략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왜 오랩 시스템을 개발할 때 원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 때 데이터 소스가 왜 그러한 모양으로 테이블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차원질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별별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기준, 여기서 별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분석 기준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별, 시간별, 지역별로 매출량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거래 건수 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시스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다차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차원 질의를 기존에 우리가 SQL로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SQL로 이제 다차원 쿼리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겠죠. 뭐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개수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얼마나 팔렸느냐 해서 브랜드별로 어떤 상품의 종류별로 그 매출을 이제 보고 싶을 때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상품 데이터에도 저장되어 있고 그 매출 데이터에도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 4분기, 2, 4분기 이런 것을 나타내는 시간 테이블에도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떤 시간별로 예를 들면 2015년 제1, 4분기에 분별로 우리가 얼마나 팔렸는가를 보고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SQL에서 잘 아는 그룹 바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셀즈 팩트 테이블에 있는 각 매출 데이터를 이렇게 2015년 1, 4분기에 해당되는 그 날짜를 다 찾아내야 되겠죠. 다 찾아내고 난 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전부 다 합계를 내서 뭐 보기 쉬우려면 제품별로 정렬을 순서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화면에다가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그 분석 질의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품별로 보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고객별로 보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합계를 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다차원 질의를 SQL로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굳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차원 질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실습에서 만들어 본 오랩 시스템인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오랩 시스템이고 이런 오랩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된 이론적 근거가 다차원 데이터 모형인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다차원 데이터 모형이 오랩 시스템을 만드는 이론적 근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오랩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잘 만들어서 사용하면 사실 뭐 굳이 이론적 근거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잘 사용하면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팩터 테이블을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차원 테이블을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뭐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활용 능력을 크게 하고 보다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제 이론적 근거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잘 운전하고 잘 뭐 그러면 운전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디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특성을 잘 알면 그 자동차들이 어떤 그 역학적 이론 위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잘 알면 보다 연비를 높일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또 속도를 즐기면서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운전을 하면 전기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휘발유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급발진이나 급제동을 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내연기관의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랩 시스템을 그냥 잘 만들어서 뭐 특정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오랩 시스템을 만들면 되긴 되지만 그것에 이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면 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차원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집계 기준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별별이 여러 개입니다. 뭐 별별별, 시간별, 제품별, 뭐 고객별 하는 게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고. 그러니까 우리가 SQL을 만들 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그룹 바이를 할 때 이걸 여러 개, 그룹 바이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SQL이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특정 값 또한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에 대해서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매출량에 대해서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건수가 몇 개가 됐는가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별별로 볼 때 그 별별로 봄에 있어서 사용하는 레벨이 여러 개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다 하면 뭐 날짜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월에 대해서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4분기에 대해서도 보고 싶고 연에 대해서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날짜별로 보다가 이게 월로 합계가 되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주로 합계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를 해서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해서 보다가 상세하게 매일 어떻게 날짜별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또 보기를 또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시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층이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매출액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느냐 보기를 원하다가 그 다음에 각 개별 고객별로는 얼마가 팔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또 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다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랩 시스템은 드릴다운 기능을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다가 좀 더 합계된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롤업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랩 시스템은 항상 드릴다운과 롤업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드릴다운이나 롤업 기능 같은 것을 우리가 SQL로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랩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 오랩 시스템을 만드는 이론적 근거로서 다차원 데이터 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분석표, 우리가 그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에서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봤었죠. 그 다차원 분석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분석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고, 값이 각각의 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차원 분석표를 보면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수다 하면 1981년에 학생 수, 82년에 학생 수, 이렇게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별로 81년에는 이게 학생 수가 어떻게 변해지고, 82년에는 어떻게 변해지고, 그 다음에 1학년은 81년에서 82년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떻게 변해지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의 추세라든지 상호 비교 같은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각각이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칼럼이 있고 학년 칼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 수를 나타내는 칼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의 경우 숫자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되는지를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학년은 142명, 81년에는 저 띄어서 82년에는 18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비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그 주 목적이 뭐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갱신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원하면 검색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관리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석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 용도에는 이렇게 엑셀과 같은 다차원,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2차원입니다만은 2차원 평면이니까 다차원 분석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뭐 알겠지만, 사람이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서 글을 쓰면서부터 항상 표는 어떻게 만들었죠? 2차원 표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X축에는 예를 들면 뭐 연도를 쓰고, Y축에는 제품명을 쓰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셀에는 뭐 판매량을 나타내고, 뭐 이런 값들, 이렇게 항상 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표로서 우리가 값을 보기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값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다차원 분석표가 필요한 거고, 이런 표를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는 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오랩 시스템이고, 그러한 오랩 시스템을 만드는 이론적인 그 틀,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다차원 데이터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차원 분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분석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분석 값이 판매량이다. 종속 변수가 판매량이다. 그러면 이 분석 값은 이 분석 값을 우리가 만약 y라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y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분석 기준들, 그러니까 별별에 표시했던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x를 뭐 고객이라 그러고 x2를 시간이라 그러고 뭐 xn을 제품이라 그러면 판매량은 고객과 시간과 제품의 함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 분석 모형의 틀은 뭐 데이터베이스, RDB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차원 분석은 뭐 테이블, 뭐 아니면 데이터 구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차원 분석은 뭐죠? 분석 함수와 분석 함수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차원 분석 데이터 모형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함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간에다가 어떤 날짜, 뭐 2020년 뭐 1월 5일 시간 값을 주고 제품이 뭐 노트 뭐 X, 그 다음에 매장이 뭐 서울에 있는 전체 매장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체 판매량이 뭐 200세대 하는 이런 값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독립변수, 이 독립변수의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좌표값을 지정을 해주면 어떤 함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함수를 뭐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좌표를 지정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값을 이제 입력을 하면 사용자들이 시간은 2020년 1월 5일이고 제품은 노트 X고 매장은 서울에 있는 전체 매장 하면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203이라는 게 화면에 딱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럼 원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다차원 데이터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 했는데 매장이 서울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서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성북 1매장 하면 이제 203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 개별 이 각각의 분석 기준에 대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1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이라는 그 분석 기준 중에서 가장 상세한 정도이고 노트 엑셀이라는 건 제품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상세한 하이 레벨에 나타내는 거고 서울 성북 1매장은 매장 중에 그 지역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아래 것인데 만약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걸 이제 넓혀서 2020년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 제품군에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이 서울에서 전부 다 몇 개 팔렸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개별 값들이 저장될 수가 없겠죠. 개별 값들은 가장 아래 수준인
날짜별로, 제품별로, 개별 매장별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것들이 합산된 값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산된 값은 요런 이 3차원 이걸 이제 우리가 큐브라고 그럽니다. 큐브라고 그러는데 이런 3차원 큐브에서 요 위에 가장 상세한 그 분석 기준의 값 또는 독립 변수의 값을 가장 상세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 큐브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하나가 딱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가면 20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주면 2020년 전체에 대해서 삼성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 서울에서 몇 개가 팔렸느냐. 그럼 점이 하나가 안 나오고 이 큐브 중에서 부분 큐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분 큐브가 이것을 우리가 하이퍼 큐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일부 이 값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들의 값을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모형을 우리가 함수를 빌려서 좌표축에다가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 데이터 모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분석 기준별로 값을 다 부여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 큐브에 있어서 이런 꼭 뭐 3차원은 아닙니다만 3차원을 우리가 가장 멋있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큐브에서 하나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좌표가 되고 우리가 뭐 데이터 관리에서 아는 용어로 사용하면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키를 찾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값이 있는 겁니다. 이 좌표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203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러면 3차원 이 좌표에서 예를 들면 x축을 시간이라고 그러면 2020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1월 3일이다. 그 다음에 y를 뭐 제품이라고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 노트 X다. 그 다음에 이 Z를 매장이라고 했으면 서울에 있는 성북 1매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X하고 이 Y하고 그 다음에 하면 이 Z랑 만나는 요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 점을 찾아가면 값이 이제 하나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 값을 나타내는 그 함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은 데이터 관리에서는 함수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은 우리가 뭐 나타낼 수가 없죠. 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 함수 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들을 이렇게 쫙 주면 좌표들을 다 주면 그 좌표를 따라가면 값이 저장돼 있도록 우리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사용자들이 이 좌표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는 값을 이제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차원 데이터 모형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오랩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